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새해는 힘차게 시작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을 동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09% 하락하면서 19,311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3% 하락하면서 5,800선에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07% 하락하면서 42,54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하락으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1월의 두 번째 거래일까지 이어지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사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연말 결산을 앞두고 차익 실현 기조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결국 하락 반전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뉴욕 증시는 정말 뜨거웠죠. S&P 500 지수는 올해 57번이나 역대 최고치를 만들었고 다우 지수는 47번, 나스닥도 38번의 최고치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대선과 연준의 금리 인하, AI 산업의 발전 등 2024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비록 마지막 날의 지수는 하락했지만 미증시의 연간 성적표는 지수가 날아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았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0.62% 상승하면서 4.573%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3% 조금 하락하면서 4,980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WTI 원유 가격은 0.19% 하락하면서 배럴당 71.72달러 만들어냈습니다. M7 종목들 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 건데요. 애플은 0.71% 하락하면서 250.42달러 만들어냈습니다. 시총 4조 달러까지 코앞에 다가왔지만 역시 쉽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2.33% 하락했습니다. 조금 큰 폭의 하락세 보였는데요. 한 해 동안에는 178%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거래에서는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0.78% 하락하면서 421.50달러에 마무리했고요. 아마존 역시 0.86%,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0.97% 하락하면서 585.51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메타는 올해 초기 AI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해오면서 한 해 동안 65%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에는 다소 하락하는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3% 넘게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403.8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전 거래일에도 3% 넘게 밀렸었죠. 그런데 31일 거래에서도 3% 넘게 하락하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다만 1월 2일에는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발표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파벳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89.30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양자칩을 호재 삼아서 상승하던 주가가 최근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엠러빈입니다. 3.44% 하락하며 마지막 거래를 마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뉴욕 증시의 상승률 1위 기업이 바로 엠러빈입니다. 이 디지털 광고업체 엠러빈은 올해 초 시가총액이 약 130억 달러였지만 올 한 해 동안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1,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700% 이상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인 건데요. 엠러빈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게임 부문은 상대적으로 좀 느린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 타겟팅 기법의 발전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게임 열풍을 타고 상장한 엠러빈은 작년에 엑손 2.0 광고 검색 엔진을 출시해서 자사의 게임 앱과 기술을 라이선스한 스튜디오들에게 타겟 광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러빈의 이익률은 1년 만에 12.6%에서 36.3%로 상승했고요. 최고 경영자 애덤 포로기는 어느새 순자산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비스트라 에너지입니다. 1.58% 하락하면서 137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텍사스 기반 전력회사 비스트라 에너지의 주가는 마지막 거래일에는 다소 내림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말 눈부신 주가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AI 수요 증가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무려 270% 넘게 급등했습니다. 비스트라는 지난 5월에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추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이 전통적인 에너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부족 상황을 시장이 반영하게 되면서 청정 에너지로 투자자들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재구성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반사 수혜를 받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후드입니다. 2.66% 하락하면서 37.26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의 금융 서비스 플랫폼 회사로 주식이나 ETF, 옵션,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을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올해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주식의 호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로빈후드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암호화폐인데요. 3분기 암호화폐 거래 수익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한 1,600만 달러로 전체 순 매출의 10%를 차지합니다. 로빈후드의 이용자들도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 시바이누, 본크 같은 알트코인까지 약 10개의 암호화폐를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다소 하락하며 한 해 마무리를 했지만 1년간 큰 성장을 이룬 동력이 암호화폐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월가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더 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경제, 완화된 이자율, 그리고 차기 행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장 친화적 정책을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죠. 미증시의 기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는 최근에 내림세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23%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2년 연속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1년 전 같은 시기보다도 더욱더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은 더 낮은 이자율을 만나게 되면서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눈물이 날 정도로 급등했다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인상 정책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높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걱정거리로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의 시작을 앞두고 미 주식시장의 3연패를 기대하는 투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년 미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대한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때는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나던 인텔과 브로드컴은 희비가 엇갈리는 한 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독과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 AI 반도체 시장을 주문형 반도체 ASIC으로 공략하며 브로드컴은 신흥 강자로 떠올랐죠. 반면 PC용 CPU 분야의 황제였던 인텔은 AI 전환에 뒤처지면서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6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블룸버그의 현지 시간 30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미증시에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상장기업 10곳 중 3곳은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엔비디아, TSMC, 그리고 브로드컴이죠. 그중에서도 브로드컴은 연초 대비 117% 오르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더 저렴하고 전력 소모가 적은 AI 가속기 생산 소식과 맞춤형 AI 가속기 생산은 브로드컴을 시장에서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인텔은 연초 2,015억 달러에 달하던 기업 가치가 855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죠. 이제는 인텔 전체 매출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재개편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코앞에 둔 뉴욕 증시. 주식뿐만 아니라 올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주인공이었다면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도 주인공을 향해 바짝 추격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가치를 달러 등 실물 자산의 고정, 즉 가격이 연동되도록 설계해서 일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비자, 페이팔, 스트라이프 등의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약 110억 달러 수준이던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2022년 한때 1,800달러를 넘겼지만 이후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루나 등의 폭락 여파로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합계는 2,050억 달러, 한화 약 300조 원에 근접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붐이 다시금 찾아왔고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자산 대부분이 미 국채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 확대를 통해 미 국채 매입을 촉진하고 달러 지배력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을 관할할 통일된 연방 규제 기구가 없는 점은 다소 주의할 점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드핀의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주택 매물수는 2023년 11월보다 12.1% 높았고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매물로 나온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계약 없이 최소 60일 동안 시장에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주택 매물 계약 기간이 늘어난 것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주택 소유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코어로직의 수석 경제학자 셀마 헵은 보고서에서 가격과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과 부동산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사람 모두에게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위험이 제거되면서 주식시장의 랠리가 이어진 것처럼 주택거래 시장에도 비슷한 심리가 나타나게 된다면 주택거래에도 의미 있는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4년 원유의 가격은 약 3% 하락하면서 원유 가격이 2년 연속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로 수요 회복이 정체되고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더해 미국과 다른 비오펙 생산국들의 원유 공급 과잉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2024년 거래 마감일이었던 화요일장에서 브렌트 원유 선물은 65센트 상승하며 배럴당 74.6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또 WTI 선물은 73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71.7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 원유는 2023년 최종 종가 77.04달러에서 약 3% 하락한 반면 WTI는 최종 결산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팬데믹 이후 수요가 반등하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가격 충격이 다소 사라지면서 지난 몇 년간의 최고가에서 가격이 다소 하락했지만 IEA는 오펙과 동맹국들이 가격 하락을 배경으로 2025년 4월까지 생산량 증가 계획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석유 시장은 흑자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